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0대 대기업을 겨냥한 경험 항목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돼 저는 박영환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공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물론 이제 특별한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동기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쓸만한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대기업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경험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전했던 경험,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뭐 팀원들 간의 어떤 팀워크 능력을 잘 발휘했던 경험. 자, 이런 경험들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작성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경험을 쓰려고 하면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또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또 어떻게 써야 면접관이 좋아하고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소재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해 본 것들이 그닥 매력적인 어떤 경험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내 경험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좀 돋보이게 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돼서 여기저기 쓸 게 되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강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경험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의 소재가 되게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0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기업들에서 경험 항목들을 쓰는 것, 특히 역량 항목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또 면접관님 눈에 잘 띄는 서류를 쓸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자기소개서가 붙고 어떠한 자기소개서가 떨어지는지, 이걸 좀 차이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도 저에게 한 친구가 와서 자기는 이제 경험한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서류를 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도 뭐 잘 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왜 서류에서 탈락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의 어떤 서류를 이제 쭉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면서 글을 쓰는 건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잘 썼는데 어떤 그 경험 항목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나열만 하는 식의 어떤 그 작성을 한 자소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곳의 경험 항목에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고, 또 면접관들이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간 자소서를 좋아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피드백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네, 경험 항목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포인트에 맞춰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배낭여행 많이 가시죠, 그쵸? 우리가 30일 동안 뭐 배낭여행 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똑같은 배낭여행을 가지고 어떤 서류는 합격하고 어떤 서류는 떨어지고, 어떤 경험은 좋은 경험이 되고 어떤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일까?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뭐 30일간 유럽 여행에 도전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도전 경험으로서 뭐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학 시절 유럽 배낭여행 계획해서 30일간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자는 생각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배낭여행 가면, 어디 해외여행 가면, 어학연수 가면 항상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글로벌 마인드죠, 그렇죠? 약간 좀 식상하고 그 다음에 좀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약 8개국의 사람들을 만났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자기가 한 경험들을 그냥 단순히 서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은 과연 합격한 자기소개서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불합격한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큰 임팩트가 없는 그러한 경험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불합격한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수정했고 똑같은 경험을 약간 바꿔서 썼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들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유럽 여행입니다. 자, 유럽 여행 1000명의 유럽 배낭여행 1000명의 유럽인들과 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도전하다. 근데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유럽 여행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의 유럽인들과 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도전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여행 차원에서의 유럽 여행이 아니라 뭔가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떠난 유럽 여행,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가지 않고 유럽 여행에서 뭐 1000명의 사람들과 사진 찍기에 왜 도전했냐,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거리들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차별화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쓸 때 단순히 그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경험에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나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써서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너가 왜 유럽인들과 1000명 유럽인들과 사진찍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냐, 이런 질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똑같은 소재입니다. 유럽 여행이라고 하는 똑같은 소재인데 이걸 어떠한 방향에서 쓰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합격하고 자기소개서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류 쓸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특히 경험 항목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단순한 서술식 나열은 절대 큰 포인트를 줄 수 없다. 내가 하나의 경험에 하나의 포인트와 임팩트를 준 서류를 쓴다면 좀 더 그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은 우리는 대부분 이제 평범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경험들이고 솔직히 유럽 여행 갔다 왔지만 1000명의 유럽인들과 사진 찍기 도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약간의 각색과 약간의 어떤 그 경험적인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스토리들을 더 집어넣으면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인 어떤 경험, 그러니까 평범한 경험을 매력적인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밑에 보는 것과 같이 경험별로 스토리 구조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경험의 이제 항목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도전 성취 경험, 그 다음에 팀워크 경험, 창의력, 정직함, 이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경험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경험 항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경험을 뽑은 이유는, 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30대 대기업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기업에서 경험 항목들을 좀 분류해보고 구분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을 잘 쓰는 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가지의 경험으로 10가지의 경험 항목을 작성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 도전과 성취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전과 성취 경험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면 열정을 발휘한 경험, 또는 가장 어려웠던 경험, 또는 실패했던 경험,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열정과 어려웠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걸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가 부족한 친구들은 뭐 이 경험들 각각 따로 이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전 경험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이러한 세 가지의 경험들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팀워크 경험도 같이 자매 항목이라고 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에는 또 팀워크 경험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소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함을 발휘했던 경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 이런 걸 쓰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쓸 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자,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 뭐냐? 바로 기존에 불편했던 점, 기존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쓰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의력 경험들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독립적으로 하나 따로 달아본 것이죠. 그래서 경험의 항목들을 큰 틀로 구분해 보면 일단은 도전 경험과 성취 경험, 또 그 다음에 팀워크 경험으로 이제 큰 틀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자주 나오는 항목들로 나눠봤을 때는 이제 창의력 경험이라든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경험의 소재가 적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너무 소재가 없다고 해서 상심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경험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러한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씩 키워드를 달리해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경험 항목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30대 기업 중에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작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